잠시 전에 영상편지 94번째를 찍었는데 카메라 작동을 잘못해서 파일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어젯밤 ITC 모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자정 씻고 이러고 잠들게 1시 넘어서 잤을 텐데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장대비가 퍼붓는 소리에 깨가지고 뒤척였습니다. 실은 오늘 잠을 많이 좀 자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도 서울에서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따가 좀 나갑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 빗속에 연결식이 있었고 아마 화장을 해서 고향에 재를 뿌린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꽤 오래전에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까지 맹렬한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날리던 대전대학교 장모 교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키가 원칠하고 녹색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나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웃음이 없고 또 불교 관련 잡지에 글도 쓰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글도 읽고 그랬었는데 2000 몇 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해 총선 시민연대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의 단체를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당시 신한국당일 겁니다. 신한국당의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하는 운동을 펼칠 적에 거기 자원봉사를 하러 온 대학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랬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오마이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걸 어제 찾았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박 시장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 생각이 나서 그때는 어떻게 됐나 한번. 근데 이름이 장씨만 떠오르고 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몇 년 지내서는 또 환경운동 환경 관련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또 마이크를 잡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들. 물론 그 사람이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 아니라 더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영원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생활인이고 가족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최소한 다시 또 남들 앞에 나와서 정의를 외치고 이런 일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저는 또 참석도 그랬습니다만 박원순 씨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떠나지 말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혹시 사과를 하고 그에게 뭔가 미안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유서에도 그 고소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해온 좋은 일들이 이만큼인데 그 마지막 그 5점이 이 큰 선한 일들을 덮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저울을 달아보면 아직도 제가 저울을 단다라도 박원순 씨는 잘한 일이 이만큼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이렇게 마지막 떠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이런 만구도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칫 그 사람을 자꾸만 2차 가해라고 요즘들 하더군요.
말하자면 살인자를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들도 있고, 어제 서울시 뭐 부시장을 지냈던 어느 국회의원도 또 묘한 말을 했더라고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침에 비가 살짝 오기 시작할 때 나가서 또 국화 줄기를 한 20개 잘라서 꽃꽂이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비가 잔뜩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 꽃꽂이 한 것들이 아주 생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 잘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 들어가면서부터 양옆으로 국화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거기 국화밭이 되게. 어제는 추웠어요. 춥다라는 말은 뭐고, 비가 와서 습기 때문에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아내가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습기 제거될 보일러를 한 30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연결식이 끝났으니까 어제 연결식 끝나고 아마 고소인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변호사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 입장문이 길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한 대목이 가슴에 다가와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희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끝 대목은 이렇습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또 소위 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글 다른 사람이 써준 거 아니냐 이래고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초안을 잡아서 누군가 도와줬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살인자까지 몰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박원순 씨가 가지고 있던 이만 큰 공적, 선행을 다 깎아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그분이 저질렀던 그 행위가 만약에 사실이면 그것도 심각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고 그날 밤샘 조사를 고소한 날 당일에 그렇게 밤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밤샘 조사를 하고 그 사실이 박 시장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러 가지가 해명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경찰과 청와대는 서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박 시장 쪽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알려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왜 알려주게 되었는지, 뭐라고 알려주었기에 나는 이 길밖에 없다 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됐을까? 이거는 가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이 180석 얻고 기껏 점점 5만의 극치를 달려갈 판인데, 부산시장 사건에 의해서 몇 해 전이지만 안희정 도지사, 얼마 전 부산시장, 이번에 박시장, 또 부천시 의회의장의 뭐 또 사건, 강남구 의회의장의 사건,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전엔 이런 일이 터지면 어딘가에 공작이라고 소리도 잘했었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는데, 이런 사태들은 절대 그런 말로다가 국민들의 여론을 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심각하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후레자식이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는 대충 덮으려고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 내놓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지 본인도 사과를 하는 모양이고, 그런데 안 되죠.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또 해놉니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지키려고 하면은 손으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을 굴삭기를 10대, 20대, 100대를 갖다 대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편지 94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음식점 종업원에게 거친 사람은 멋쟁이가 될 수 없다 라고 뽑았습니다. 데이브 벨이라고 하는 1947년생 미국 작가로 퓨리처상도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한 짧은 글인데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A person who is nice to you but rude to the waiter is not a nice person.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대에게는 멋지게 하지만 음식점 종업원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결코 멋쟁이가 아니다. 멋쟁이가 될 수 없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저한테 참 잘하는데 점잖게 나이가 한참 위에도 꼭 말 함부로 안 하고 이러는데, 음식점에 가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는 반말을 해요. 저는 그런 게 익숙치가 않아서 가치가 나도 불편하다, 나한테도 불편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뜻밖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직장에서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직급이 높고 그 중에도 권력을, 뭔가 승진에 관한 권력을 쥐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 앞에 가서는 손바닥을 비비는데, 직급이 아래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특히 미화원이나 뭐 경비원 이쪽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익혀왔는데, 이런 저도 가끔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 이런 데서는 드문데 간혹 제가 아마 기분이 좀 그런 날, 우울한 날이나 이렇겠죠. 종업원이 거칠게 하거나 뭔가 불편하면 소리를 지르는 적도 저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도 그런 적이 있고, 동사무소 창구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데이브 베리의 이 말을 저장해 놨다가 오늘 영상 편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은행 창구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그러지 말아라. 대신 실은 말이죠. 장관 앞에, 시도지사 앞에, 국무총리 앞에서는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거칠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런데 자기 친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 미화원, 경비원, 음식점 종회견에게 거칠게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94번째 영상편지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멈추고 예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